자, 오늘 드디어 그 모평균 추정이라는 걸 하는데, 솔직히 지난 시간까지 한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다. 무슨 말이냐? 모평균이 뭐였어요? 모집단의 평균, 모분산, 모집단의 분산, 모표준편차, 모집단의 표준편차. 그 다음에 표본평균이라는 게 있었죠. 표본평균은 뭐였어요? 표본 한 개를, 그러니까 n개의 표본을 이렇게 뽑는 거. 그걸 표본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평균. 맞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을 거야.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모집단에서 샘플을 이만큼 뽑아낸단 말이지. 그죠? 이게 표본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표본을 n을 3개를 뽑았다. 그럼 뭐 x1, x2, x3 이렇게 해서 뽑아서 이거를 평균을 내겠죠. 맞아요? 그래서 뭐 여기 3로 나누는 이게 표본 평균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표본 평균을 이렇게 한 번만 뽑는 게 아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또 이 3개짜리 표본을 또 여기서 또 뽑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또 이 값들은 항상 변해요. 어떻게 표본을 뽑느냐에 따라서. 즉, 뭐다? 변수다라는 거야. 변수면 이거로 새로운 또 그 평균을 또 낼 수 있죠. 그게 바로 표본 평균의 평균이다 라고 했었다. 맞습니까? 그때 이 표본 평균을 우리는 X바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새롭게 막 뽑아낸 것들을 X바에 이게 이제 새로운 평균 변수가 돼서 이거에 또 평균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맞죠? 근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냐면 모집단이 이제 정규분포를 따를 때 솔직히 모집단도 정규분포를 따를 때 평균 M이고 분산이 이렇게 존재할 때 우리가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고, 맞죠? 얘는 그 표본 뽑은 n개로 나눠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할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모집단의 정보를 알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구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통계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까? 말이 안 되죠. 통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우리는 모집단의 정보, 모집단의 평균이나 분산을 알고 싶은 거지 이 샘플에 관한 정보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맞죠? 그래서 이제는 뭐냐? 이거를 가지고 이걸 이제 추정하는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추정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이 모평균 M을 추정하는 거 이야기예요. 근데 이 M을 추정한다는 거는 확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여기 흐름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표본 평균이나 표준 편차 같이 표본으로부터 얻은 정보 이거죠 우리가.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이제 끝났고 이 표본 이렇게 하나 뽑았을 때 이거 가지고 뭘 추정하는 거야? 이 모평균을 추정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모평균이나 모표준 편차 같은 모집단 특성을 값을 나타내는 추측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솔직히 이 추정에는 너네가 거기다 볼펜으로 좀 적어주세요. 추정에는 두 가지가 있죠. 추정 자체가 원래는 점추정이라는 게 있고요. 점추정. 그 다음에 추정. 그 다음에 구간 추정이다 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결론은 뭐만 할 거냐면 점추정은 하지 않을 겁니다. 점추정 하지 않고 구간 추정만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의 몸무게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의 몸무게 평균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을 때 딱 얘기한 거야. 70kg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점추정이야. 근데 점추정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구나. 전국에 있는 몸무게 70kg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70kg이 진짜일까?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겠죠. 맞죠? 물론 70kg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충 구간 추정을 하겠어. 구간 추정. 전국에 있는 학생들 몸무게는 한 50에서 70 사이일 것 같아랑 60이야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게 더 그 신빙성이 있을까? 믿음이 갈까라고 하는 거죠. 얘는 알 수 없다예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얘는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이렇게 추정하는 방법을 구간 추정이라고 하고 이 안에 평균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를 신뢰도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도. 요 밑에서 나오는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간 추정만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몇 퍼센트 확률로 요 안에 우리 평균이 있을 것 같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추정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50에서 70을 잡았어. 이게 실제 평균이 어디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 있는데 대충 요 사이에서는 뭐 95% 안에 95%의 확률로 평균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추정하는 거야. 또는 뭐 99% 확률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추정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오늘 할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추정을 하는 스케일이 뭐냐라는 거죠. 거기 밑에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이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에서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자, 모집단이 있는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요. 모집단이 어떻게? 평균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입니다. 그때 크기가 N인 거를 이미 추출했대요. 표본에 관한 그거가 있겠죠. 맞아요. 얘도 정규분포를 따르고 걔는 어떻게 돼요? M, n분의 루트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아요. 그때 표본 평균 x바의 값이 x바이면 신뢰도에 따른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Z 있었지 Z 맞죠? Z 이게 표준화되어 있는 거였거든요. 맞죠? 그럼 표준화되어 있는 거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맞죠? Z는 평균이 얼마였고 무조건 0이고 분산이 1인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야. 맞아요? 그죠? 자 봐봐. 그러면 우리가 얘는 그림이 항상 일정해요. 그 함수 뭐 2 들어가 있는 함수 알고 있죠? 정규분포 함수 맞죠? 표준 정규분포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96이고 여기가 1.96. 즉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면 1.96을 찾아보잖아. 1.96을 찾아보잖아. 그러면은 0.95에 반대니까 우리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보면 Z가 0하고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로 나오냐면 0.475라고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면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0.475라는 거거든.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0.475가 똑같이 나오겠죠. 넓이가. 그래서 여기가 0.95가 나오겠죠. 0.95. 즉, 요 넓이가 0.95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목표가 뭐라고?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야. M을 만들어내는 거야. M. 그죠? 이제 바꿔볼게.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자, 봐봐. 이거는 표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이렇게 돼 있고, 맞아요? 얘가 얼마라고? 0.95다고. 여기까지죠? 자, 간다잉. Z가 뭐였어요?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시그마는 뭐야? 여기죠. 요거 확률변수 X바에 대한 정보니까. 맞죠? 그러면 루트 M분의 시그마 맞아요? 분의 맞지? X바 마이너스 M이었잖아. 맞아요? 이거가 Z잖아요. 맞나요? 얘들아 이해되니? 이해되죠? 우리 목표가 뭐라고? M 추정하는 거야. M에 대해서 식을 정리할 거야. 알겠죠? 평균이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는 거야. 이거 95%로 평균이 요 사이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P 얘하면 이거 곱할게. 그럼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요. 선생님 1.96 외워야 돼요? 아니어도 돼요. 이거는 항상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신뢰도 계수라고 합니다. 신뢰 계수. 자, 아무튼 이렇게 있고 우리 뭘 추정하고 싶어요? M을 추정하고 싶은 거야. M 놔두고 다 정리할 거야. 그럼 이거 이쪽으로 넘기고 이거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M M이 아니지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M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M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이거 양변 다 마이너스 곱하면 식이 어떻게 돼요? 부동호 바뀌고 보면은 P
바로 m이 있고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얼마다? 0.95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만약에 어떤 구간이 이렇게 있어. 어떤 변수가 있었을 때, 어떤 구간이 있었을 때 95% 확률로 우리 평균이 어디에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자. 내가 우리 전국에 있는 학생의 키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알아보고 그 고등학교 학생의 평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애들 샘플을 한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키는 밝힐 수 없으니까 대충 평균을 냈더니 160이라고 치자. 알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160인 거죠. 맞아, 안 맞아요? 그렇죠? 여기가 160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우리 둘레 나는 빼자. 5명이라고 할게요. 대신 이제 요 정보는 줘야 돼. 요 정보는 얼마인지 줘야 된다고. 오케이? 문제에서 이제 준단 말이야. 표준 편차 얼마다?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치자. 이렇게 1이라고 치자. 이렇게 1. 자, 그러면 나는 모평균, 즉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을 이 자료를 가지고 내가 평균을 추정을 한번 해볼게. 알겠죠? 그럼 내가 추정한 샘플의 평균은 160이란 말이야. 지금 160. 맞아요? 160이죠. 맞죠? 그런데 평균이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맞죠? m이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모른다. 이거죠. 근데 내가 95% 확률로 어디에 있을 거를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냐?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죠. 어떻게? x바가 지금 160이죠. 맞아, 맞아? 자, 너 숫자 더우니까 그냥 2로 바꿀게요. 그래서 이건 문제에서 줍니다. 95% 구간이 1.96을 쓸 건지 2를 쓸 건지는 문제에서 주고 학교 내신에서는 2로도 많이 줘요. 왜냐면 계산 빨리 하라고. 1.9는 소수점 계산이라서. 그래서 여기를 2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P X가 160 맞죠? 160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게 얼마니? 5로 했으니까 루트잖아. 루트 맞죠? 루트 이거의 제곱이니까 계산 100명 했다고 쳐. 계산은 힘들어. 막 주작해. 그럼 10분의 1이 되겠죠? 맞아요? 마이너스 10분의 2가 되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m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0 더하기 10분의 2가 있겠죠. 맞아요? 그럼 10분의 2가 얼마야? 5분의 1이죠. 5분의 1이면 여기가 160.2고 여기가 159.8 이렇게 있겠죠. 맞아요? 내가 평균 추정하건데 95% 확률로 평균은 요 안에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평균이 어디 있는지 몰라.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맞아, 맞아? 여기 있으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데 내가 추측하는 평균은 요 값에서 이 159하고 162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이게 신뢰도 즉 이 값이 99%로 하면은 생각을 해봐. 이 값이 늘어날 것 같아, 줄어들 것 같아? 확률적으로? 이 값이 이쪽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야지 확률이 더 많아지잖아. 내가 100% 만들 수 있어. 내가 추정하는 키가 0에서 2m 사이야. 그럼 100%잖아. 그 안에 무조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평균 키는. 맞아, 맞아. 100%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100%는 의미가 없죠. 추정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추정할 때 신뢰도를 95% 또는 99%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너네 투표 같은 거 하면은 거의 나오죠. 신뢰도 95%에서 표준 편차, 표준 오차라고도 나오고 그래서 풀마 몇 %로 이게 믿음이 된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맞아요? 잠이와 솔비야 안 된다. 자지 마라.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면 봐봐. 여기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96이고 여기가 1.96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99% 신뢰 구간이 2.58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값은 외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냐면 문제를 줄 때 줘요. 그러니까 너네 학교 시험에서 문제에서 2라고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1.96 대신에 계산하기 편하라고.
그러면 1.96으로 계산하면 안 돼. 그 2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이 값은 1.96이냐 2.58이냐 이거는 문제에서 준다고. 알겠죠? 그러면은 2.58은 어디서 나왔겠어? 어디서 나왔어?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보면 맞죠? 여기 평균이 0일 텐데 여기가 마이너스 2.58하고 맞죠? 여기서 2.58 했을 때 이 부분의 넓이가 전체의 99%예요. 99%. 알겠습니까? 이 반틈이 얼마로 나왔냐면 0.495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거는 외우는 건 아니에요. 외우는 건 아니고 그냥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있는 거 받아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지금은 연습을 이걸로 할 거예요. 여기 뭐 1.96, 1.96 이걸로 연습을 할 건데 나중에는 이거를 이렇게 만들지 않고 그냥 눈으로 풀 수 있게끔 선생님이 해줄 거예요.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 시그마의 간격으로 하는 거거든. 우리 예전에 1시그마, 2시그마 했었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시그마의 간격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이다. 자, 다시 우리는 모평균을 추정하는 게 목표입니다. 모집단의 평균. 이게 어디에 있을 거냐라고 추정하는 게 목표고, 잘 봅니다. 그때 표본을 뽑는데, 원래 아까 표본을 뽑는 거는 예를 들어서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표본을 뽑고, 예를 들어서 10개를 뽑았어. 근데 또 10개를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이 짓거리 했지만, 지금 그렇게 하지 않겠다. 딱 한 번만 뽑을 거야, 10개짜리. 그리고 나서 그거 가지고 뭘 하겠다? 바로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해 보겠다라는 거. 어디 구간에 속해 있을 확률을 가지고 추정을 하겠다라는 거고, 추정하는 방법은 바로 이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신뢰도 95% 구간, 신뢰 구간이고 신뢰도 99%라고 하는데, 자, 거기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자.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네. 우리가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해서 추정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했고, 그럼 신뢰도가 뭐냐라는 거죠. 신뢰도. 맞죠? 신뢰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선택한 구간 내에서 평균이 거기 안에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확률을 신뢰도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신뢰도는 95%, 99% 이거를 신뢰도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평균이 있을 거라고 생각된 이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이게 바로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신뢰 구간의 크기라는 말도 있거든요. 또는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도 하죠. 신뢰 구간의 길이면 뭐다?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죠. 길이 자체가. 우리 그잖아. 2하고 5가 이렇게 있어. 요 길이가 얼마야? 5에서 2 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된다. 빼면 x반은 사라지고 맞아요. 요 값에 몇 배를 해주면 돼요? 2배가 된다. 맞죠? 이때 이 값들이 있죠. 이 값. 책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책에는 안 나와 있네요. 이거를 신뢰도 계수라고 합니다. 신뢰도 계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뢰도 계수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너네가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돼. 선생님, 원래 표본이라는 거는요, 한 번 뽑는 게 아니고 졸라 여러 번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한 번만 뽑아서 해도 됩니까? 예, 한 번만 뽑아서 할 거예요, 앞으로는. 알겠습니까? 그 한 번만 뽑아서 하지만 그 한 번 뽑았을 때 평균이 모평균을 추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라는 거 가지고 우리는 풀면 된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이고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나와 있죠. 정기분포 n을 따르는 모집된 크기 n인 표본은 이미 추출할 때 신뢰도에 따른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의 길이, 요 길이를 의미하죠. 요 길이. 그럼 여기서 여기 빼면 됐다라는 거고, 당연히 95%면 여기서 여기 빼면 이 값에다 2배 해준 거죠. 맞죠? 그래서 2 곱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신뢰 99%는 2.58에다 2를 곱한다. 그게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본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가 높아지면, 자, 신뢰도가 높아진다.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 값들이 커지고 있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죠? 이 값들이 커지고 있죠?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고, 맞죠?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죠. 이 값들이 커지니까. 맞죠? 그 다음에 신뢰도가 낮아진다. 이 값이 작아진다라는 의미고, 그럼 이 길이가 짧아진다라는 의미죠. 맞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당연한 거잖아. 왜냐면 신뢰도가 커진다는 거는 99%라면 이거 늘려줘야지 내가 대충 찍어도 그 내가 원하는 모집단의 평균이 안에 들어있잖아.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면 뭐가 된다라고 했어요? 신뢰도 값이 커진다고. 알겠어? 신뢰도 값이 커진다. 거기다 자, 그럼 이번에 신뢰도가 일정하면 잘 봐. 신뢰도가 일정하면 이 값이 일정할 때는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게 세 가지야. 이 신뢰 구간의 길이에 영향을 주는 거는 신뢰도 계수 맞아요? 신뢰도 계수. 그 다음에 요거 n 맞아요? 그 다음에 시그마인데 시그마는 문제에서 결정이 됐어요. 문제에서 결정을 한다고 여기서 준다고 맞죠? 그럼 우리가 이 신뢰도 구간의 길이를 결정하는 건 두 가지다. 뭐다? 신뢰도 계수랑 맞죠? 신뢰도 계수랑 샘플링한 거. 자, 샘플링한 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이 값이 작아진다는 거는 요 길이도 작아지고 신뢰 구간의 길이도 짧아진다는 걸 의미한다. 이해됩니까? 그 내용이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 설명을 너무 오래 길게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잠이 와요.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129페이지 한번 읽어보면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 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걸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정규분포 n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게 있는 걸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방금 얘기했고요. 그때 z를 이렇게 변환을 해서 표준화하면 이렇게 따른다 해서 이거 거꾸로 선생님이 아까 유도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95% 신뢰 구간이라고 하고 99% 신뢰 구간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신뢰도 95% 신뢰 구간 의미를 한번 읽어볼게요. 다연 신뢰도 95% 신뢰 구간의 의미는 어떤 거냐? 모집단에서 크기가 있는 표본 이미 추출해서 표본값을 x바를 얻었을 때 추출되는 표본에 따라서 표본 평균이 달라지므로 신뢰 구간도 달라지는데 그 구간들이 그 안에 걸려있을 확률이에요. 아까 선생님은 내가 추정한 게 딱 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확한 게 아니야. 어차피 그 역시도 구간으로 걸리게 되는데 이 구간이 요 안에 걸려있을 확률이 95%인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도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나중에 대학에서 통계학을 배울 때 좀 더 하면 되고 우리는 그냥 평균이 요 사이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개념 체크 문제 직접 풀어볼게요. 자지마! 자, 표준 편차가 2다. 그 다음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걸 이미 추출한 표본 평균이 뭐다? 8이다 라고 했을 때 자, 한번 해보자. 모집단의 정보가 있는데 표준 편차가 2라 했어요. 그럼 여기가 평균 모르고 2의 제곱 이렇게 있겠죠. 맞죠? 16개 표본 이미 추출. 표본 평균에 8이 돼요. 얘 정규분포 따르고 얘 8이고 맞죠? 그 다음 몇 개 뽑았다고? 16분의 2의 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뭐의 제곱이냐 얘는? 2분의 1의 제곱이야? 네. 이렇게 되죠. 자, 그때 문제에서 신뢰도 95% 거를 찾아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m을 추정을 할 건데 자, 이건 이제 보지 말고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8 맞죠? 8 잘 봐잉. 원래대로 하면 거기가 뭐야? 95% 0.9가 1.96이랬거든. 마이너스 1.96 맞죠? 맞죠? 1.96 곱하기 뭐였어요?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요거를 한번 곱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2분의 1 이제 m을 추정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8 플러스 1.96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돼요? 얼마야? 8 빼기 그 절반이 얼마냐? 0.98이야? 얘는 절반이 0.98 맞지? 그러면 얘는 m이 7.02 그 다음에 8.98 자 내가 샘플을 해서 뽑은 게 평균이 8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95% 확률로 평균이 있을 거라고 예측되는 구간은 어디냐? 라고 물어보면 바로 이거다 라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를 신뢰 구간이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잠깐만요.
일단 이해됐죠? 이해됐어? 참여하면 안 된다. 이걸 외워요? 응? 일정 몰라.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 문제 줬잖아. 1.96일 때 0.95다. 95%다. 근데 문제에서 가끔 이렇게 해도 돼. P, Z가 주는 방법이 1.96이 아니라 2 이렇게 줬어. 이게 0.96이다. 95다. 이렇게 주면 여기를 뭐라고 써야 된다고? 2라고 써야 돼. 이렇게. 여기를 2로 써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는 대로 써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눈이 다 풀렸어. 눈이 다 풀렸어 지금. 자, 99%면 여기서 문제에서 2.58로 해주세요. 2.58로 계산하면 돼요. 되겠습니까? 자, 넘기자. 안 되겠다. 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잠깐만 화장실 갔다가 좀 정신 좀 차리고 오자 얘들아. 잠깐만 갔다 오세요 화장실. 좀.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할게요. 우리는 지금 아까 모평균, 요 평균을 추정하는 거야. 알겠죠? 자, 피스테이지 5번입니다. 자, 오늘 고등학교 여학생 평균 기록이 M이다. 그렇죠. M을 추정해봐라 이거야. 그럼 정규분포를 따라. 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는데 평균 M이고 분산이 얼마야? 모르네. 그런데 여기서 X바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죠. 평균이 얼마고? 100명. N이 100이고. 그 다음에 평균이 70이죠. 맞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2다라고 했어요. 누가? 정말 이미 추출했을 때 표준 편차가 10이다. 몇 명? 100명을 뽑았을 때. 그럼 루트 100분 아니다. 한 번 했을까? 100분의 뭐의 제곱이에요? 1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여기가 12네. 이렇게 되죠. 표준 편차 11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라는 거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뭐냐면 95%의 실내 구간. 실내 구간이란 뭐냐면 M이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을 거라고 95%로 추정할 수 있냐 이 말이거든요. 오케이? 어떻게 됐어요? X바 70. 근데 95%가 2.96을 계산해라라고 했거든요. 마이너스 1.96 맞죠? 곱하기 요거에다가 루트 지운 값이니까 얼마야? 10분의 10인가요? 맞죠? 그 다음에 얘는 70 더하기 1.96 그 다음 뭐야? 곱하기 10분의 12 이렇게 되네. 아우씨 계산님들 이렇게 계산 어떻게 해? 잠깐만 10으로 나누면 0.196인데 그거를 12를 곱해야 돼. 계산해봐.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고요. 실내도 99%면 거의 2.58 써야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를 2.58로 쓰면 돼요. 알겠죠? 2.58로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계산해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5-1번하고 5-2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몇 개 안 돼요. 부평 추정 요거랑 3개만 하면 돼. 끝이야. 금방 할 수 있어. 가영아, 포카리스웨이트네 하얀색이. 더 먹을래? 더 안 먹을 거야? 야, 막 심장이 막 바운스 하지 않아? 야구 때쌤 수업 들으면 저희가 좀 누군가 멈추게 돼 있는 거. 아, 그래? 지금까지 그게 이디오 고가형이었는데. 그러네. 이게 뭐지? 그 무슨 불변의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 수면 불변의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 수면자수의 불변의 법칙? 보존 법칙이네. 보존 법칙 완전히. 수면자 보존 법칙. 아니야, 아침 수업에서는 괜찮았는데. 표준 편차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아예 분산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 잘 보고 판단하도록 합니다. 표준 편차인지 분산인지 잘 보고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는 아까 이렇게 바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표준화되어 있는 상황을 다시 거꾸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생략한 겁니다. 생략. 알겠죠? 그냥 통째로 이렇게 가는 게 낫겠죠. 언제 아까 뭐 루트 n분의 시그마 x가 마이너스 m을 정리하고 있을 거야. 맞아요? 식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선생님 거기가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어요. 잠깐만. 여기가 110분의 40. 네. 맞네. 맞아요. 이거 음. 계산해야 돼요? 계산해야지. 이거 계산 다 했잖아. 그 다음에 너 뭐라고? 소수점을 안 보고. 소수점 계산해야지.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죠. 평균이? 네. 거기 생각을 해봐. 평균이 거기 얼마인데? 평균 길이인데 길이가 없으면 좀 이상하잖아. 근데 값도 대충 400에서 600 사이. 그렇지. 400에서 600 정도 사이가 될 텐데 그러면 안 되고 이제 그 계산해야 돼요. 좋아하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이거 귀찮으니까 계산하는데 시간 소수점 소수 계산하고 있잖아. 그래서 보통 2로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로. 박혜리쌤 이런 거 완전 좋아할 것 같은데. 아, 이 숫자도 좋아할 것 같아? 소수점 계산. 봐. 그 1.96, 그 0부터 1.96 사이에 넓이가 0.45, 95% 실내 구간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자, 첫 번째. 아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어? 절대값 Z가 1.96 사이에 있을 때 이게 0.95라고 표현할 수 있죠. 맞아요? 또는 P, Z가 0하고 1.96 사이에 있을 때 얘가 0.495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반만 보여주는 거지, 반만. 이해돼요? 이게 다 같은 말이야, 지금. 요거랑 이거 같은 말인 거 보이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1.96을 쓰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해되죠? 95%는. 근데 문제 잘 봐야 돼. 너네 1.96을 외워가지고 하는 친구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문제에서 갑자기 여기를 2라고 바꿔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2라고. 그럼 너네 거기 앞에다가 신뢰도 계수를 쓸 때 2라고 써야 돼. 1.96 쓰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소수점 계산 짜증 나죠? 원래 그래야. 저거 0.47 아니에요? 0.87. 미안해. 이거 0.99지 이렇게 하면. 99%가 0.47이지. 다 풀었어? 다 맞았어? 봐볼까? 소수 계산 잘하는지 봐봅시다. 틀렸네? 응? 왜? 잠깐만. 맞다. 미안해. 왼쪽으로 잘못 봤다. 92. 맞아. 84 맞고 33.5. 그렇지. 맞았어. 3.1, 4.4. 그럼 너네 거기서 보면 알겠지만 5-1번 봐봐. 신뢰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 구간이 어떻게 돼요? 더 길어지죠. 맞습니까? 더 여유 있게 해야지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 맞아요? 그런 내용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신뢰도, 그리고 신뢰도 계수 또는 신뢰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길어진다. 맞아요?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 이 값은 작아지는 거니까 샘플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실루엣 길이가 짧아진다.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돼요. 알겠어? 이게 커졌어. 그럼 이게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얘가 커졌어. 얘는 고정이잖아. 얘는 고정이고. 얘가 커졌어. 그러니까 뽑은 개수가 많아져. 얘가 커진다는 거는 이 자체가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샘플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알겠어요? 뭐 외우는 게 아니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필수예제 6번입니다.
방금 거는 뭘 추정했어요? 모평균을 추정하는데 이번에는 표본의 크기를 미지수를 주겠다 이거예요. 맞죠? 요 값이 얼마인지 요 값이 얼마인지 줄 테니까 요게 얼마인지를 찾아내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퀴즈 6번. 모집단에 정보가 있는데 평균을 n이라고 줬어요. 그러면은 모집단에 정보가 있고 정규 분모를 따라요. 여기 m이고 표준편차 20이니까 여기 2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근데 샘플을 뽑았더니 표본을 뽑았더니 n개를 이미 추출했고요. 평균이 300이래요. 정규 분포를 따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n분의 20의 제곱 이렇게 돼 있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됩니까? 그때 얘를 이제 좀 이쁘게 쓰면 이렇게도 쓰죠. 300 n분의 20의 제곱이라고 하는 루트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맞죠? 그래야지 바로 쓸 수 있죠. 자, 우리가 할 거는 m을 추정을 했더니 뭐하고 뭐 사이라고 있어요? 290점 얼마? 2부터 309.8이다. 몇 퍼센트 확률로? 95% 확률로 추정한 게 이거다라 라는 거죠. 그럼 이제 추정해보자. 이거 직접 가지고 어떻게 돼요? 300 마이너스 신뢰도 계수 얼마 써야 돼요? 1.96 써야 되네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2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00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20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얼마니? 계산하면 자 9.8 나와야죠. 요거 계산이 9.8 나오면 되겠다. 맞아요? 어차피 양쪽 같으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20이 9.8이 나오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얘 없애고 여기 0 없애고 이거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196 곱하기 2가 98 곱하기 루트 n 이렇게 되죠. 이거 약분되나? 2 n은 2가 되겠네. 맞아요? 아니지 4가 돼야 되니까 16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부등식 내용에서 미지수 어디다 주냐가 우리가 찾는 걸 내용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되겠니? 그럼 밑에 것도 한번 풀어봐야지. 너네 여기서 실수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Z 그러니까 신뢰도 계수를 뭐를 써야 될지를 정확하게 보지 않고 풀어갖고 틀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네가 맨날 1.96, 2.58만 쓰니까 그걸 그냥 있다라고 생각하고 해버리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값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죠? 맨날 95%, 99%.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근데 가끔 이제 90%도 나와. 여기 20% 이런 거 나오고. 그건 안 나와요. 근데 나온다고 해서 뭐 못 풀 리는 없죠. 다만 그 신뢰도 신뢰 계수를 적어줘야겠죠. 얼마인지. 다 풀었죠? 빠르네. 만나볼까? 맞았어. 연습 문제 풀고 있어봐. 자, 답이 64랑 74.71 나오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신뢰 구간의 길이입니다. 자, 신뢰 구간의 길이 문제를 보면은 모집단의 정보가 평균이 n이고요. 표준 편차 10이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샘플을 뽑았는데 그 샘플의 평균은 안 줬습니다. 샘플의 평균은 안 줬고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 n개 몇 개 뽑았는지도 몰라. 알겠죠? 이렇게 줬는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 자, 아까 얘기했죠?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여기가 있으면 x가 몇 퍼센트 있을 때 95%고 값은 1.96을 쓰라고 나와 있죠.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 x가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이야. 그 길이는 여기서 여기 빼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그럼 생각을 해봐. 이게 필요가 없어요. 길이를 구할 때는. 이거는 빼면 사라질 거거든. 맞아 안 맞아요? 그죠? 여기 헷갈리나? 여기 x 파하고 여기
여기로 x라고 할까? 이 값을 써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요게 실내 구간의 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요거 빼면은 부가 반대로 바뀌니까 2배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이 바로 이거의 실내 구간의 길이다. 근데 이게 얼마 이하가 되더라고? 2.8 이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된 값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풀면 된다라는 게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7-1번부터 7-3번까지 한번 풀 수 있을까요?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다. 여기서 여기 뺀 게 실내 구간의 길이다. 그래서 공식처럼 나와 있죠. 2 곱하기 실내도 계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바로 뭐다? 실내 구간의 길이다. 라고 공식처럼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녹화 먼저 해볼게. 자, 그 7-1번, 7-2번, 7-3번을 풀어보면 각각의 답이 12.4, 그 다음에 4, 7-3번 답이 16이 나옵니다. 자, 이로써 통계 파트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숙제야 뭐 다들 알겠죠? 여기 있는 책에 있는 거 전부 다 풀어오는 게 숙제고요. 요거 책이 끝나면은 우리 기존에 갖고 있던 그 통계 시너지 갖고 있었지, 그렇지? 시너지를 좀 더 문제를 풀 건데 지금 특강 남아있는 타임을 테스트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친구들 과연 몇 점이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시험 한번 해볼게요. 알았죠? 다음 시간에 테스트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들 있으세요.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